자, 여러분 이제 13번부터 마지막 25번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기출해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얘는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얘도 엄청 중요하고 아주 큰 힌트, 우리가 눈치채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걔가 바로 뭐냐면 요 주어진 문장에 있는 the other이라는 표현이에요. the other.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문법 시간에 one and the other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는 one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표현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딱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주어진 문장 먼저 분석해 볼게요. The other 10% of brain cells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뇌세포의 나머지, the other는 나머지란 뜻입니다. 뇌세포의 나머지 10%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10%는 are neurons, 뉴런이라는 것인데 동격입니다. cells, 그건 다시 말하면 세포야. 어떤 세포? associated with learning. 이 학습이랑 관련이 되는 세포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머지 10%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앞에 이제 다른 비율의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90%의 어떤 것은 무엇이고 나머지 10%는 무엇이다. 이런 식의 문장 흐름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여기서 처음 뉴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뉴런은 다시 말하면 세포야. 학습이랑 관련된. 됐나요? 그러면은 이 뉴런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문장이야말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뉴런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문장들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뉴런을 언급한 문장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힌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 지문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문에 들어가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Glial cells라고 되어 있죠. 이 교세포라는 것은요, the glue, 일종의 딱풀 같은 건데 어떤 딱풀? That binds cells together. 세포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한 딱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야. 그것들은 compose 90% of the cells in the brain. 그것들이 뇌세포의 90%를 차지해. 됐나요? 뭔가 느낌이 오시죠? 90% 나왔다. 이 뇌세포의 90%가 이 glial cells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머지 10%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게다가 이 1번 문장 이후에 딱 처음에 주어가 무엇으로 시작하죠? 이 뉴런들은 말이야, hold the secret of the mind. 그쵸. 이 마음속에, 이 생각에 관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1번 이후의 문장은 뉴런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문장.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두 가지 근거가 다 접목이 됩니다. 첫 번째, 9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10%를 얘기하는 부분. 게다가 뉴런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문장.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합했을 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는 1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힌트를 알아채신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죠. 자, 14번 어법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법 문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1번, 자, 어법 문제는 옳은 거 틀린 거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1번에 to avoid의 밑줄이 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에 관한 것이네 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보시면 되겠죠. 결국 법원직의 어법 문제는 지문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지문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그 해석에 맞게 어법이 쓰였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존재합니다. 뭐가? Growing Global Consensus라고 되어 있죠. 점차 증가하는 세계적인 합의가 존재합니다. 뭐에 대한 합의? The need to arrange energy transition. 에너지 변환을 준비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가장 흔하게 해석이 되죠. To avoid the worst effects of climate change. 자, 이 기후변화라는 것의 가장 최악의
최악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차 증가적인 세계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1번 to avoid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목적을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to 부정사의 대표적인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번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significant effort, 굉장한 노력이요, are being mad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줄 칠 are being이라는 부분은 적절한지.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참 이 being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자,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비동사 ing니까 일단 시제상으로는 진행 시제. 그리고 비동사의 pp가 또한 뒤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진행 시제와 수동태가 결합된 것이다. 우리가 진행 시제와 수동태가 결합이 되면 being pp의 형태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동사와 being, ing가 연결되면 일단 진행 시제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이 비동사 뒤에 pp형이 또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수동태의 결합이 된 어떤 형태의 흔적이다. 그래서 진행 시제와 수동태의 결합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은 주어가 뭐니까? 굉장한 노력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이 노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수동태와 진행형의 결합이 모두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가서요. 이 energy literacy, 그러니까 이 에너지 문해력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해? The nature and role of energy in the world and daily lives라고 되어 있죠. 이 세계와 매일마다의 일상에서의 이 에너지의 역할, 그리고 이 자연, 이것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문해력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accompanied by라는 해서 과거 분사가 지금 등장했죠. 이거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동반되는. 무엇에 의해서 동반되는? The ability, 능력에 의해서 동반되는. 어떤 능력? Apply this understanding. Apply A to B 하면은 A를 B에 적용시키다, 이런 표현이죠. 이러한 이해를 answer questions and solve problems, 질문에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적용시키는 능력과 동반되는 우리 전 세계와 매일마다의 일상에서의 에너지의 역할, 그리고 그것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문해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아주 긴 문장이란 말이죠. 여기서의 과거 분사는 뒤에 by라는 것이 온 걸 보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 분사가 쓰인 건 적절해요. 게다가 이 과거 분사는 분사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건데, 과거 분사, 그러니까 분사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accompanied by the ability라는 부분은요, 사실상 해석을 해봤을 때 앞에 있는 이 understanding을 수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까다롭다. 제가 웬만한 문장들은 다 이제 문제들은 평이하다라고 했는데 어법 문제 조금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1번, 2번 보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길어졌어요. 길어지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도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기니까 분석이 일단 첫 번째 어렵다. 두 번째, 내용이 와닿지 않는다. 내용이 막 엄청 쉽게 이게 이런 말이구나, 당연히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로 와닿는 이해가 쉬운 내용의 문장이 또한 아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우셨을 건데,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분사 자리고 분사면서 뒤에 by라는 전치사가 왔으니까 적어도 과거 분사에 쓰이면 적절하다. 왜? 주어랑 동사 다 왔고 보어도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올 것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3번도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자, 이 고비를 잘 넘기면요. 4번이 틀린 게 눈에 보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4번 문장은 잘 보시면 일단 여기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접속사가 왔죠? 이 while이라는 접속사 부사절이 여기 컴마까지가 한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다시 시작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주어가 capturing 해가지고 무슨 주어를 가지고 있죠? 얘를 우리가 ing로 시작하는 동명사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명사 주어가 왔네. 자, 그럼 이 주어가 어디까지? 여기 동사 앞에까지가 다 주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동사가 are이 온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동명사 주어, capturing이 동명사 주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의 동사인 is가 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3번의 고비를 잘 넘기시면 4번이 틀린 걸 아실 수 있을 건데 3번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됐을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capturing, 포획하는 것. 뭐를? 이 사회의 broader visions, 더 넓은 이런 어떤 비전을 포획하는 것. 그쵸? 뭐 이해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뭐에 대한 비전이냐면 어떻게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 can drive,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뭐를 이끄냐면 desirable social and political outcomes, 바람직한 사회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의 드넓은 어떤 비전을 capturing, 이해하는 것은 is an important aspect.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수일치 부분에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어법 문제는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문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문장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어야만 문제를 잘 이해하고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난이도가 뭐 무작정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법 난이도는 한 이 정도로 항상 출제가 된다. 뭐 엄청 쉽지도 그리고 엄청 어렵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럼 15번의 어법도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오면 얘는 좀 짧죠? Any place in the body. 자, 몸의, 신체의 그 어떠한 부분.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where two bones meet 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as a joint.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 where이라는 것은 관계 부사로서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ody가 선행사가 아니라 any place가 선행사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에 있죠. 완전한 문장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to bones가 주어고 meet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meet은 만나다, 누구를, 타동사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두 개의 뼈가 만난다. 더 이상 필요한 요소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의 meet은 자동사로서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신체의 어떤 부위 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한다라는 문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동사 동사인 meet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잘 왔기 때문에 1번의 관계부사 where은 적절하게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your skull, 당신의 두개골이라는 것은요. 두개골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무엇의 사례? An area, 어떤 부분의 사례. 뭐에 대한 부분? With fused bones라고 되어 있죠. fuse 한다라는 것은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합된 bones, 뼈. 를 가진 한 부분의 하나의 예시가 바로 두개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fused는 과거 분사로서 bones를 수식하는 융합된 뼈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융합하는 뼈가 아니라 융합이 된 뼈들의 한 부분의 예시가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뒤에 bones를 수식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러나 in the joints 관절인데 어떤 관절? What can develop arthritis 라고 되었죠. 자,
arthritis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라고 해서 제가 수업 중에도 이 정도의 질병은 흔하게 나오는 질병이니까 눈에 익혀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절염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절에서는요 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요거 되게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뭐였었어요? what은 앞에 절대 명사를 두지 못한다. 그쵸? what은 앞에 명사를 두지 못한다. 그래서 what이라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로 보일 수 있는 이 명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joint라는 명사를 두고 what을 본 순간 아 이거 틀렸네. 정답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고요. 그럼 뭘로 바꾸냐? 뭘로 바꾸냐? 선행사가 있으니까 which나 that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잘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4번은 그럼 무엇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자, the space, 공간인데요. 뭐와 뭐 사이의 공간? between the ends of the bone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뼈의 끝부분 사이에 있는 이 공간들, 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이 공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은 keep A from B 표현 무엇이었죠? A가 B 하는 것을 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뭐 하는 것을 막게 해줘요? grinding against each other. 이 서로를 향해서 닳지 않게. 그쵸? 닳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도 wearing down, 여기 wear dow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마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마모되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keep A from B라는 표현에서 grinding과 함께 and로 wearing이 병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맞닥뜨려서 마모되지 않게 도와준다는 문장이니까 얘는 병렬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접속사 and를 가운데 두고 grinding과 wearing은 병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 2문제 살펴봤고요. 16번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도 빈칸입니다. 빈칸이고 얘도 역시나 접속사를 넣는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A 앞문장을 보시면 Mr. Waxman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Each patient, 각각의 환자는요. can become, 무엇이 될 수 있냐면 friends,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와? 아주 사랑스러운 이런 강아지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the patient, 환자는요, feel calmer, 더 안정이 되고 and also have less physical pain. 그러면서도 신체적인 고통이 줄어들기도 한답니다. 됐나요? 강아지랑 친구가 되면 이렇게 되기도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 문제에서요. A는요. 그닥 큰 우리한테 정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A, B, C, 1, 2, 3번이 거의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To sum up, 이거는 이제 정리하자면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란 뜻이니까 4번 정도만 제끼는 건 가능하겠지만 1, 2, 3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도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B로 가보면 돼요. B가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로 가볼게요. 자, B를 보시면 This is called, 이것은요. 뭐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냐면 pet therapy. 애완동물 치료법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치료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And people love the animals visit.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여기서 환자들이겠죠. 동물들이 방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막 기분도 안정이 되고 치료도 되고 하니까. 그런 말이 있고 나서 B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갑자기 구체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클라라 우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요양원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I just love. 나 너무 좋아요. When the volunteers bring the dogs to visit us. 뭐예요? 봉사자들이 우리한테 동물을 데리고 올 때, 그쵸?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를 방문할 때 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대표적으로 B 앞에서는
환자들이 동물이 방문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일반적인 명시가 있었고 이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탁 나와서 진짜로 좋아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발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발언 다음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은 다 예시로 본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누가 봐도 for example이 가장 적절하고 역접이 아니기 때문에 뭐 1번이나 4번 절대 안 될 것 같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인과관계의 내용이 아니라서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B의 내용을 봤을 땐 보면 결국에 for example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 as a result가 맞은 것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렇죠. 각각의 환자들이 강아지랑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친구가 되면 그 결과로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뭐 신체적인 고통도 줄어들고 됐나요? 자, 그렇게 재밌는 귀여운 내용의 글을 하나 봤고요. 자, 17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딱 한 문제 출제가 된 어휘 선택, 어휘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지문으로 갈 건데 이런 문제는 그냥 쭉 읽어 내려오실 수밖에 없죠. 쭉 내려오는데 뭐 1번이나 2번이나 3번의 단어가 들어갈 때쯤에 해석을 했을 때 내용이 이상하지 않다 하면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까지 읽을 시간이 없으면 3번까지 읽었을 때 내용이 괜찮아. 그럼 4번이 정답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4번을 읽어보면 이 문장만 읽어봐도 이상한 단어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가족들은요, would be able to 뭐 할 수 있을 거냐면 make ignorant decisions. 뭐예요? ignorant 하면 무지한. 그쵸? 그러면은 가족들은 무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뭐에 대해서? 치료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결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가 무지한 결정을 내렸는데 아이의 정신 건강이 향상이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ignorant란 단어가 부적절하다. 그쵸? 오히려 뭐 정확한 판단 또는 현명한 판단 정도의 단어가 들어갔어야겠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거 읽고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는 걸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자, 18번도 보시면 흐름이랑 가장 관계없는 걸 찾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알려드렸냐면 번호가 시작되기 전에 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주제를 잡아야 된다. 자, 그럼 주제를 한번 봅시다. chief, 주요한이란 뜻이죠. 도치된 문장입니다. Among the factors, 자, 요소들 중에서 주요한 것. 어떠한 요소들? Influencing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은 독해란 뜻이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중에 주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입니다. 됐나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배경 지식이 참 중요하다. 그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잡았죠? 그러면 1, 2, 3, 4번의 문장은 다 이 주제에 합당한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번 문장 보시면 갑자기 읽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글을 읽는 속도라는 것은 또한 향상이 돼. 언제? 학생들이 practice ing, 그러니까 뭐를 계속 연습한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decoding skills가 하나네요. decode 한다라는 거는 암호를 해독한다는 뜻인데 규칙적으로 꾸준히 암호를 해독하는 그러한 기술을 연습할 때 독해하는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럼 근데 여기서는 글의 주제가 뭐라고요? 글을 읽는 데 있어서의 이해는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글의 속도, 소재랑 벗어나죠. 게다가 갑자기 암호 해독하는 기술, 이것도 뭔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관계가 없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네요. 19번 빈칸 한번 봅시다.
자, 요런 빈칸 조금 어려워하시는 편인데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AI는요, is everywhere and affects everyo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AI는 뭐 사방팔방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라는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에는요. Thanks to technology. 이러한 AI 기술 덕분에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I가 이러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고 저러한 것도 가능하게 해줘. 그래서 여기서는 그 AI의 긍정적인 혜택, 즉 장점, 플러스 요소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가 등장해요. 그 다음 문단에서.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언급. 그쵸?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설명하겠죠. 아니나 다를 것이 자 그러나 끝문장 It is vital that 대디아가 진짜 중요해. 대디아의 내용이 뭔데? 그 기술이 works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not against us.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AI가 모든 곳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중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단. 그러나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런데 이 좋은 기술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이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도 그것에 대한 위험이 정말 막대하거든. 그래서 AI의 기술이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AI는 우리한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설명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This only underlines that 이것은 대디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 자, 대디아의 내용이 뭐죠? 이 기술이라는 것이 need to be regulated, 규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 So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말이야. 자, 기술은 규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왜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번 harness, 활용하다, 이용하다. Its astonishing potential, 그것의 놀라운 잠재력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좀 규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인간인 노동자를 대체한다라는 그런 말 없었고요. 또는 over dependence는 과도하게 의지한다 이런 말 없었고요. 마지막에 protect the interest of powerful corpor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강력한 기업들의 어떤 이윤을 보호한다 당연히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에요. 다시 한번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AI는 모든 곳에 작용한다. 그런데 그것의 명과 암을 다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문단은 명, 두 번째 문단은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러한 놀라운 어떤 잠재력, 이 기술의 놀라운 잠재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해.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번 마지막 어법 문제인데요. 이 어법 문제는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법 문제는 우리가 점수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밑줄이 막 닫혀져 있죠. 거의 다. 너무 놀라운 건 너무 긴 문장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 그래서 일부러 조금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야 이제 난이도 조절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파헤쳐 봅시다. 그렇다고 못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save our seas라는 법안은요.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일컫다, 말하다 라는 뜻이죠. 자,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떠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 법안이 어떤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어떤 경제? 대시 수식해줘요. uses, 사용하는 경제인데 뭐를 사용하는 경제? systems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그쵸?
systems focused approach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집약된 접근법을 활용하는 경제, 그러면서도 involved, 뭐를 포함하는 industrial processes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산업의 과정과, 그리고 economic activities라고 되어 있네요. 경제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그러한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그런데 이 활동이 또 어떤 활동이냐면 하고 또 수식해요. 이 경제적인 활동이 또 어떤 활동이냐면 that are restorative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뭔가를 회복하면서도, 또는 regenerative라고 되어 있죠. 다시 재생산을 하는 그러한 활동. 뭐에 의해서? by design, 디자인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문장을 봤을 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지금 refer to로 하나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economy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한 번 오고 activity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또 한 번 더 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밑줄에 enables의 밑줄이 가 있단 말이죠. 스위치를 생각해 보면, 자, 이 대절의 동사라고 보기에는 얘는 복수형이에요. 접속사도 없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enables는 이 법안이라는 것을 주어로 하는 두 번째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두 번째 동사예요. 그리고 또한 그 법안은 enables, 뭘 가능하게 하냐면 resources, 이러한 어떤 자원들인데, 어떤 자원들? used in such processes라고 되어 있죠. 그러한 어떤 과정과 활동에 사용된 자원들이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maintain their highest value. 그들의 가장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for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and aims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목표로 한다? for the elimination of waste. 어떤 폐기물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superior design of materials, product and systems. 뭐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월한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요. 뭐에 대한 디자인? 어떤 재료라던가 상품이라던가 시스템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진 것에 병렬을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1번과 2번의 선택지가 하는 일이에요. 좀 길었죠. 문장이 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3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It is a change. 그것은 변화입니다. 뭐에 있어서의? To the model. 그러한 어떤 모델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근데 어떤 모델이냐면 하고서 지금 관계대명사가 which가 나오는데요. 관계대명사 which는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되죠?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resources are mine라고 해서 수동태 문장은 요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다 완전하게 들어간 문장에 따르고 있어서 관계사절 which가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럼 얘는 완전절이 뒤따르면서 수식이 되려면 뭘로 바꿔주면 돼요? 아까와는 반대로 관계부사 where이라던가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 정도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우리가 1, 2번을 막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고 시간을 막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1, 2번이 참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법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3번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려. 그래서 1, 2번에 너무 막 얽매여 있지 않고 얼른 3번을 내려와가지고 3번이 맞는지를 확인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마지막 투부정사 또 나오죠. 이 투부정사는 어떤 투부정사? 요 앞에 있는 자원이란 단어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우리가 마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같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고요. 해석을 했을 때 circular economy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순환 경제라는 것은 무엇을 줄인다? material use, 어떤 물질의 사용을 좀 줄어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뭐를? 머테리얼과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과 상품들을요.
다시 디자인을 해서 to be less resource intensive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덜 자원 집약적인 형태가 되게 만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사죠. and recaptures.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엇에 대해서 다시 수거를 하냐면 waste. 폐기물을 수거를 하는데 as a resource. 어떠한 자원으로서 수거를 하냐면 to manufacture new materials and products. 새로운 어떤 물질과 상품을 제조하는 자원으로서 폐기물을 재수거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마치 앞에 있는 명사인 resource를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 그래서 형용사정용법의 to 부정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특히나 20번의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정작 정답이 되는 3번은 우리가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조금 위안이 되긴 합니다. 근데 1번, 2번, 여기에 막 집착하고 있었으면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흐름과 가장 관계없는 것. 자, 어떻게 한다? 번호 앞에서 주제를 잡는다. The ocean and its inhabitant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바다와 거기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들은요, will be 무엇이 될 거냐면 affected 뭐예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이 소재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는 내용이죠. 바다와 바다 생물이 결국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는 글이네요. 자, 그런데 1번에 바로 이어지는 1번의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해류를 이용합니다. 뭐 할 때? Navigate in search of new continent. 새로운 어떤 대륙을 탐색할 때, 새로운 대륙을 찾고자 해서 우리가 탐색을 할 때는 해류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바다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뭐라 그럴까 대륙을 찾는다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과정에서 해류를 이용한다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1번. 22번의 순서로 넘어갈게요. 22번의 순서. 자, 주어진 글을 먼저 봐야겠죠. 주어진 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크랜베리라는 이 열매는요, is being hit. 영향받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또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어요. 몇 가지 측면에 있어서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랜베리라는 과일 열매가 기후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A번부터 봅시다. 이러한 조건들이 또한 좀 덜 우호적입니다. 누구에게? 이 도움이 되는 곤충들. 예를 들면 허니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꿀벌과 같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곤충들에게는 조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이라는 것은 이 이전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설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A가 먼저 들어가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 자, 그럼 이제 B번으로 가요. 자, 이 대학의 연구가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더 따뜻해지고 더 빨라진 이 봄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 더 빠른 새싹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식물을 조금 더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에? 이러한 서리 같은 상황에, 서리가 내리는 상황에서 식물을 되게 취약하게 만듭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일단 B는요, 여러 가지 지금 A에서 말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B에 설명이 된 것이죠. 봄이 빨리 와서 서리에 취약해지는 상황. 그런 다음에 두 번째 C를 보시면 그러고 나서 surviving plants, 거기서 살아남은 식물들은요, 또 무엇에 노출되게 되냐면 더 따뜻하고 더 길어진 여름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식물들이라고 했으니까
B 다음에 C가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B에서 봄이 빨라진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건 서리에 취약해지는데 그것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결국 또 엄청 길어진 여름을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B 다음에 C가 글의 맥락상 연결이 되는 게 맞고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A가 마지막에 위치하면 적절하겠다. 자, 그래서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힌트를 잘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얘도 역시 일치 불일치고요. 1번, 2번, 3번 쭉 근거가 되는 부분 표시를 해놨고 4번이 틀렸거든요. 4번 선택지 보시면 일기평가를 통해 난독증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직장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권고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4번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시면 자, 읽기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요. 무엇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어떤 특별한 reading difficulty,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dyslaxia라고 하는 이 난독증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4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권고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24번 갑시다. 얘도 일치 불일치. 얘도 일치 불일치. 자, 얘는 너무 고맙게도 1번에서 바로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문제 푸셨을 때는 24번에 도달했다면 1번 보고 바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19세기 분화구 경사면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영어 이름은요. 어디서 온 거냐면 19세기에 뭐 했을 때 이 영국의 한 항해사들이요. 자, 여기서 이 표현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Mistake A for B. 이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A를 B로 착각하다. A를 B로 착각하다. 자, 그래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우리 문법 교재 전치사 편에 제가 이 표현을 수록해 놨었거든요. 제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많이 보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A를 B로 착각하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봅니다. 이 영어 이름은 이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이 영어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면 영국의 선원들이 항해사들이 뭐를 착각한 거야? 여기 나오면 칼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해석이라는 단어이죠. 이 방해석의 조각을 어디에 있는? 분화구의 이 경사면에 있는 방해석의 크리스탈을 A4B 뭘로 착각해서? 다이아몬드로 착각해서 생긴 게 바로 이 영어 이름의 유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착각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이 표현을 알면 쉬운 문제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스투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한 건가? 라고 유추해서 풀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이 표현이 좀 주요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이제 마지막 25번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문장 삽입 유형인데 이것도 힌트가 아주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 보시면 이러한 성장은 제가 앞에 이렇게 지시어가 붙으면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늘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어디로 이어져요? 주요한 새로운 산업, 다시 말하면 이 관광업이라는 것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장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어떠한 것이 성장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러한 성장이라고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 성장이란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The rapid growth라고 해서 어디에 들어가죠? 2번 문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빠르게 성장했대요? international travel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international travel이니까
국제 여행, 이것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여기 3번 들어가야겠죠. 이러한 성장이 결국에 이런 관광업의 발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3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잘 봤는데 뭐 다 일일이 해석해보고 그리고 다 문맥을 따져가지고 이해하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일단 시간상의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시험을 풀 때는요 이러한 포인트를 눈에 탁탁 캐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주의해서 내가 시험을 본 사람이라면 내가 실제 시험했을 때를 복기해가지고 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험을 내가 대비하고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동행팀에 마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 보느라 너무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년간 정말 많이 고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점수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1년의 모든 노고와 노력이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면 내 몸 구석구석 어딘가에는 다 그것이 알알이 배겨 있어서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한테 보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 이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마음의 가짐을 단단히 하시고 또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5년 법원지 기출 영어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수업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